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이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새벽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유는 인도주의적 지원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과 미국이 협상하지 않으면 더 큰 도발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경고했지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과 이란이 동시에 미국을 핵 이슈로 압박합니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과 이란 핵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그린랜드 방문을 취소하고 귀국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북한 대표가 한국에 있고 무역 협상을 하려고 중국 대표들이 미국에 와 있는 시점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오늘 시작됩니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 협상하는 것을 동맹국과 상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집니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 자녀를 소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했었던 모스크바에 호텔을 짓기로 한 계획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와 관련해 연방 법무장관이 의회를 모욕했다는 티켓을 발부했지만 추가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는 별다른 구속력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억 달러 이상을 손해보고 세금도 안 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 이후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가운데는 세금 안 내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으니 큰 사업가라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보고 공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세금은 안 내던 시절 부동산 쇼핑을 할 때 쓴 4억 달러 캐시의 출처를 검은 돈으로 의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뒤 베네수엘라의 군사 개입을 안 하는 쪽으로 기울면서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게리 재단 패밀리 집에서 천정의 총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요즘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니까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외교 이슈는 로마로 통하는 게 아니라 의도를 약간 가지고는 그 최고 정책 입안자이면서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약간의 그 의도를 가지고서는 그 일들이 러시아로 통하고 의도를 하진 않지만 원치 않아도 또 하나의 외교 정책은 중국으로 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다 포함되는 것인데 먼저 북한 이슈를 전합니다. 어쩌면 그 미국 뉴스를 운전하면서 들으신 분 가운데는 저도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요. 나오면서 잠깐 앞부분을 못 듣고 뒷부분부터 듣고는 그 뉴스를 착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분명히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정리를 먼저 해드리겠는데 지금 미국 언론이 얘기하고 있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적어도 2발을 발사했다 하는 것은 닷새 전에 발사한 수십 발 가운데서 포함돼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합참이 발표를 했어요. 미국은 아직 얘기하지 않고 그 부분은 그게 아니라 지금 닷새 만에 다시 미사일 발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2번은 이제 동해상을 향해서 했는데 단거리 미사일이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어제 오후에 미국의 국방장관 대행이 의회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북한에 관한 이슈는 아니었고요. 예산 문제에 관해서 말하던 도중에 본인은 미국의 합참의장에게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닷새 전의 것이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는 않고 발사체라고 했지만 어제 이제 미국의 국방장관 대행이 의회에서 그런 말을 하고 나서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로 오늘 새벽 뭐 여러분들께서 잠드시자마자 그 정도 시간에 북한이 발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미사일 발사를 단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것까지 포함해서 발사체를 발사하고 나서도 미국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해서 한국이 뭐 유엔도 북한 식량이 지금 뭐 40%의 국민이 다음 추수 때까지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한국이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발표가 있고 난 뒤에 북한이 이제 발사를 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는 260마일을 날아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정거리가 170마일이랍니다. 그럼 닷새 전에는 여러 발을 발사했기 때문에 43마일에서 125마일까지 갈 수 있는 그 정도였거든요. 그때보다 더 사정거리가 길어졌다는 거죠. 일본이 제일 먼저 번이 아니라 일본이네요. 일본이 제일 먼저 반응을 내놨는데 우리 영해로는 안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일본의 국가 안보에는 위협이 안 된다고 본다.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한국, 일본, 미국이 북한 이슈와 관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스티브 비건은 뭐 자다가 이 보고서를 들었겠네요. 뭐 시차도 있고 할 텐데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한국에서도 합참의장이 시노리에서 발사가 됐다. 왜냐하면 시노리 같은 경우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수정을 했어요. 그 구성이라고. 그런데 이 구성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왜냐하면은 그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풍계리 2호가 탄도미사일이잖아요. 탄도미사일인데 이 탄도미사일부터 고체 연료를 썼죠. 풍계리 2호부터. 고체 연료라는 것은 뭐 액체와는 달라서 여러 가지로 숨기기도 쉽고 액체는 뭐 연료를 넣어야지만 되니까 위성에 잡힐 수도 있고 하는데 고체는 그렇지 않고 숨기기 쉽고 이동하기도 쉽고 뭐 발사하고 이런 것들도 쉽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차할 때 미국이 예방 차원에서 공격을 하기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성도 중요한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4월 달에 우리는 뭐 다 끝났으니까 이제 안 하겠다 하는 이런 본인이 중지하겠다고 하는 본인이 말한 것에 대해서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의 그 단거리 미사일을 포함해서 탄도미사일은 유엔 결의안에는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테크놀로지를 쓰지 않아야지 되는 게 유엔 그 결의안의 어떤 그 장치이기 때문에요. 계속 북한이 이런 식으로 뭔가를 발사체를 발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시점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 언론이 모든 언론이 보도하기를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식량 지원 좀 하지 그 정도로 우리가 만족할 것 같냐? 하는 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노이 회담에서 나를 빈손으로 65시간 뭐 열차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빈손으로 보냈지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와보시지 그래요. 조금 있으면 선거를 치르셔야 되잖아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김정은 위원장의 오늘 새벽에 단거리 2발 미사일 발사의 메시지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며칠 전에 그 발사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러시아의 그 이즈칸더 단거리 미사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점도 가만 보면은 제가 모든 길이 러시아나 중국으로 통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러시아에서 그 제3자를 통해서 들여가는 거겠죠. 직접적으로 들여갈 수도 없고 하는 형편도 많았을 테니까 러시아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국가 가운데 하나고 때로는 마지못해서 북한에 대한 결의안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그 미사일을 팔 수가 있겠어요. 3자를 통해서 팔았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갔을 때 싱가포르에서나 하노이에서나 그 아주 무장이 잘 된 그런 그 경호 차량 머세디스 벤츠 저 차가 도대체 어떻게 북한으로 들어갔는 거가 그것은 여기에 비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형태로 뭔가 지금 북한과 러시아도 계속 그 연관을 맺고 있고 그리고는 이제 또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북한이 이제 2번이나 미국과 회담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스텝 바이 스텝 북한이 원하는 쪽으로 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군사력은 계속 확장해 나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미국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정도가 이번에 미사일 발사에 대한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얘기고요.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불과 며칠 전에 독일 방문을 취소를 하고 그 이라크를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쪽에 쭉 방문하면서 그것도 이제 이란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린랜드를 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미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란과 북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과 의논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란의 경우는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미국이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1년을 참았으면 됐지. 이제는 이란도 다른 미국과는 말고 다른 유럽 국가, 유럽 연합이라든가 영국, 프랑스 등등이요. 해서 우리가 계속 이 핵 협상을 지켜나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어. 우라늄 농축도 좀 할 수 있지 뭐 하는 식으로 이란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그 얘기 나오기 직전에 존 볼튼의 주도로 이란이 뭔가 좀 수상쩍은 일을 할 것 같아 하는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준 첩보에 따라서 미국이 함대를 쫙 아브라함 링컨호 등을 이란 부근으로 보내고 지금 있잖아요.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대통령이 이렇게 나왔고 이거 뭔가가 뭐 좀 뭘 해야지 되는 것 같아 해서 이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일정까지 줄이고 지금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길이고요. 그리고는 아주 똑같습니다. 미국의 거의 모든 전문가는 미국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해외 전문가들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윌리엄 번스라고 전에 뭐 외교관이죠. 국무부에서 일을 했었던 일주일 사이에 2번이나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 테스트를 한다는 거 왜 지금이냐 뭐 똑같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외교적으로 관계만 좋으면 될 수 있어. 그런 것은 굉장히 자아도취적인 것이다. 나르시즘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북한이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I think the 합니다. message that Kim is sending is that he's still interested in diplomacy, but that he has no intention in the foreseeable future of fully 네, denuclearizing. 물론 북한이 아직도 외교적으로 협상할 뜻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보여준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윌리엄 번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이 불필요한 전쟁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문가 가운데서도 이란과 전쟁을 하던 베네수엘라와 하던 북한과 하던 불필요한 전쟁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전쟁으로도 갈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이 사람은 북한과는 전쟁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란과는 뭐 미국과 멀리 있고 미국 사람이 뭐 당장 해를 입는 것도 아니고 이란의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 것처럼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전쟁하기 전에 철수하기도 쉽고 해서 이란과는 정말로 불필요한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만은 사실이다 하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 이렇게 미국에서는 북한과 이란을 한꺼번에 묶어서 왜냐하면은 똑같이 이슈 자체는 핵인데 지금 미국이 이란과 북한에 대해서 대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뭐 이란은 잘 국제사회가 모든 유엔의 기구를 포함해서 협상한 것을 지키고 있다고 했는데도 미국이 다른 협상국과 의논하지도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1년 전에 확 협상에서 탈퇴해버리고 그리고 어제도 이란에 대해서 새로운 제재를 했어요.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하는 것도 역시 한국, 중국, 터키, 인도 이런 나라들이 이란에서 오일을 수입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도 해를 주는 것인데 이란은 잘하고 있는데도 그런 식으로 대우라고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만난 지 얼마 안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얼굴에다 대고 계속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하는데도 아무런 그래도 괜찮아 하는 정도의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뉴욕타임스의 그 국제문제 전문가, 특히 이제 북한 문제 전문가이기도 한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어제 오늘 사이에는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이거 봐라.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부터 그랬고 가지고 노는 거야. That sounds like North Korea's playing Donald Trump. Playing Donald Trump. They are playing Donald Trump, Jim, and they're playing him very skillfully. 굉장히 아주 그 세련되게, skillfully, 아주 뭐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아주 정말로 세련되게, skillfully, 교묘하게 조정을 한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을. 그래서 지금 이 데이빗 생어 같은 경우는 이란과 북한이 동시에 정교한 도발을 하고 있다. In the North Korean case, he's likely to say, that's oka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a relationship. And in Iran, I think there's very good possibility. 예,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that's okay. 북한에 대해서 우린 관계만 좋으면 되는 거야. 하는데 이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하고요. 이게 결국은 나빠질 수도 있다. That's oka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a relationship. And in Iran, I think there's very good possibility this could veer out of control. out of control, 이란의 경우에는 out of control 할 가능성까지 높아진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부터는 이란과 북한이 묘하게 시기가 맞아서 같이 핵 이슈에 대해서 다뤄주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 어제까지는 그제는 거봐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가지고 노네 플레잉하네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미국이 북한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해야지 되는 거야? 해도 옳은 거야? 하는 얘기 들리기 시작합니다. 북한으로서는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알긴 알았지만 주는 것은 없이 계속 줄듯 하다가 망신만 주면은 그러면 우리는 차라리 계속 미사일 개발하는 것을 노골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오히려 더 그때까지 지금부터는 이제 가면 갈수록 북한이 도발을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마이너스입니다. 이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쯤 해서 우리는 협상할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은 우리 북한에게 더 협상력이 강화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이슈에 대해서 오랜 동안 연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똑똑하고 빨리 습득을 하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요. 똑똑하고 빨리 배우는 사람 많습니다. 게다 대고 경험이 그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30년, 20년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본능으로만 뭘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고 게다 대고 이 사람 이 얘기하고 저 사람 저 얘기하고 언론은 신경 쓰지 않고 가짜 언론이라고 한다고는 트럼프 대통령은 큰 소리를 치지만 어떻게 그 언론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김정은에게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때로는 갈팡질팡 좌우 고면도 해야지 되고 좌충 우돌도 보여주고 있고 그러는 트럼프 대통령 측과 북한은 심플하잖아요. 북한이 심플한 것은 물론 북한에서도 반란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 그 한 사람 앞에 쫙 모여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한 사람의 뜻이 딱 정해지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의 극대화의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도로 착착착착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북한이 어떠한 외교적인 전술이 강한 것은 그 북한 측에서 머리가 다른 세계 어느 나라보다 좋아서라기보다는 일관성이 있고 지도자의 힘이 그만큼 강하게 발휘가 되고 그 지도자들도 김일성도 그랬고 김정일도 그랬고 김정은도 그렇고 수십 년 동안 다 같은 내용을 김정은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수업을 받아왔기 때문에 넘버 1이 정권 유지, 넘버 2가 아마 국가 안전 보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과 게임할 때 북한이 훨씬
그 이롭고 지금으로서는 더 이로운 위치에 있죠. 잠시 뒤에는 미국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날마다 있어요. 그 변화가 놀라울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상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대통령의 아들을 소환해서 러시아 사건을 다시 물어본다? 이게 왜 그러겠어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내용부터 말씀드릴까?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죠.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하원이요 투표를 해서 연방 법무장관이 의회를 모욕했다. 왜냐하면 의회 그 하원 청문회 출석 안 했잖아요. 그 다수당인 상원 청문회만 출석을 해서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의 보고서 그 내용과 이 법무장관 본인의 해석 발표가 왜 차이가 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고 또 본인의 입장 굽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인가 있었던 예정됐었던 하원 청문회에는 나가지 않았어요. 포맷을 이유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이 사람에게 의회를 모독했다는 말하자면 그 티켓을 발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이게 꼭 뭐 트럼프 대통령의 법무장관이다 해서만 발부된 게 아니라 전에도 이런 일은 있는데 오바마의 법무장관이었던 에릭 홀더가 그때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리조나 투싼 뭐 이런 데서 그 작전 이름이 뭐 Fast and Furious인가라고 해서 말하자면 위장 뭘 하는 거였어요. 그 일부러 건 딜러들이 그 뭔가 그 수상한 사람들에게 총을 팔도록 해서 그 수상한 사람들이 그 총을 멕시코의 뭐 마약 딜러라던가 이런 데다 넘기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그 작전을 펼쳤던 적이 있는데 그때 공화당에서 그런 위장 뭐를 하면 되느냐 해서 뭐 공개를 하라고 했는데 당시에 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도 역시 공화당에서 주도를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티켓을 발부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그 최종적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이런 티켓만 발부한 것만 가지고는 별일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뭐 이게 소송까지 가서 그러면은 뭐 큰일이 되겠지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 산발적으로 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이후에 계속 그 뉴욕타임즈 후속 기사를 내보내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뭘 그래 세금 안 내고 돈 많이 벌었으면 그 사람도 신동 아니야? 그 사업가 중에 사업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그냥 사업가로 머물 때는 그 정도의 이해를 해서는 안 되지만 그 본인은 돈이 많은데 세금은 안 냈다고 하고 해서는 안 되지만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사들을 계속 이어가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10년 지금 그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것은 10년 그게 오래된 거다 옛날 것 갖고 뭘 그러느냐 하는데 입수할 수가 없으니까 옛날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최근 것은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목표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그렇게 본인이 사업을 잘한다고 하는데 사업을 그렇게 못했어? 10년 동안 10억 달러 이상을 손해봤어? 그런 것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도대체 돈을 그렇게 못 벌어서 10년 동안 연방소득세를 8년이나 안 냈는데 그 사이에 어디서 돈이 나서 그 기간 동안에 4억 달러라는 캐쉬를 들고 여기저기 부동산을 샀지? 미국 은행에서 융자도 다 안 해주고 했는데 뭐 카지노다 무슨 뭐 어디다 사업마다 그때 많이 망했다고 세금 보고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디서 돈이 났지? 그런 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팔고 사고 할 때 외국 파트너가 있었던 거야? 그 외국 파트너가 러시아인 거야? 러시아에 검은 돈 세탁하는 거야? 이런 것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러면 미국에는 세금을 안 내면서 돈을 여기저기 4억 달러를 가지고 부동산을 샀으니까 다른 외국의 그 세금을 또 이렇게 묻어뒀나? 뭐 이런 것을 보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2017년도에 공화당의 새로운 그 세금 그 감면법을 내놓으면서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게 내가 제일 크게 손해 보는 사람이야.
부동산 업자가 제일 득을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덩치가 크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래 액수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최근의 것을 보기 위해서 점점 다가가는 그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2017년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리쉬의 골프장 있잖아요. 그 골프장에서 내가 1,400만 달러를 이득을 봤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골프장에서 그 아일랜드에 보고하기는 그 규제에 따르면 그 아이리쉬 그 레귤레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리쉬 골프장이 200만 달러를 손해를 봤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그 조사를 하는 거고, 물론 그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과 선거 캠페인 도중에 그 토론할 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내가 텍스 안 냈어. 그게 얼마나 내가 세비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아주 그 인텔리전트한 비즈니스맨이라는 거야. That makes me smart. 그게 나를 스마트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USA Today가 분석을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요, 지난 그 30년 동안 한 뭐 이런 돈 문제와 연관해서 고소를 하고 한 그 소송 건수가,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 크고 작은 소송 건수가 많지만 3,500건이나 된다는 것은 좀 많은 거죠. 많아도 굉장히 그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것을 실제로 좀 증거들도 있고요. 왜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 모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외국이 그 개입을 한 것인가? 뭐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보도가 가짜라고 하지만 나오는 것 보면 가짜 아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그 여러 가지에도 사실은 그 개인 픽서인 지금 감옥에 며칠 전에 들어간 그 마이클 코엔에게 지급한 13만 달러 그 포르노 배우들과 자고 나서 준 돈, 이런 것들이 다 그 대통령의 그 돈벌이와 연관이 그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내는 거고요. 뭐 세금은 탈세하면서 검은 돈을 받아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해외라든가 어디 델라웨어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에 감춰두고 세금만 안 내는 건가? 그런 사람을 계속 대통령으로 하면서 재선까지 시켜야 돼 하는 게 이제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사설도 썼던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이제 최근에 그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는 게 가장 좋은 답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회가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어쩌면 저는 이게 더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상원에서 의원 숫자가 많아서 다수당입니다. 그런데도 이 공화당이 대통령의 아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에게, 트럼프 주니어, 큰아들이네요. 아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거든요.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스크바 그 트럼프 타워를 지으려고 했었던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해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증언을 했어요. 트럼프 주니어가 상원 그때는 법사위원회에 2017년 9월 달에 나아가서 모스크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나는 아는 것이 없다. 그거 다 지금 감옥에 들어간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크 코엔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는 게 없어 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 팍스뉴스의 로라 잉그레엄과의 인터뷰에서도, 그건 올해입니다. 올해 1월 달에 인터뷰에서도 그 모스크바 타워 몰라, 마이클 코엔이 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이클 코엔의 의외 증언은 또 다른 겁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그 당시에 그 마이클 코엔이 2월 달에 하원의 그 조사에서도 트럼프 주니어하고 또 이번에는 이방카 트럼프까지 들어갑니다. 이방카는 조금 조심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람들 측에서도. 왜냐하면 또 아무리 그래도 뭐 여성이라는 게 여기 또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이클 코엔은 내가 트럼프 주니어하고 이방카 트럼프에게 10번 정도는 모스크바 타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내가 언제 모스크바에 타워를 지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래전부터, 지금 와이프 아니고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와이프와 살 때부터 계속 그것을 하려고 했고, 또 그게 드러나니까 하려고는 했는데 대통령 하려고 하면서 접었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가지고 갔었죠? 뭐 9월 뭐 이런
본인이 후보가 되고 난 그 이후까지 가지고 갔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면서 계속 푸틴의 측근과 접촉을 하고 했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증언을 다시 해라 하고 그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원에서 소환장을 발부를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에 대해서는 첫 번째 소환장이라는 게 넘버 원 그 의미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특별검사가 수사를 다 끝내서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해도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구나. 심지어 상원에 그 공화당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이 이건 끝이야. 러시아 사건은. 라고 얘기를 해도 끝이 아니구나.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이 다수당인데도 그 다수당인 공화당이 대통령 아들을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 정보위원회인데 위원장도 역시 공화당이잖아요. 그런데도 대통령 아들 나와서 증언하라고 소환장을 낸 것은 상원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그 국가 이익에 관해서는 초당적인 협의가 되는구나. 이제는 작동하기 시작했구나. 중간 선거 이후에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상원 정보위원회가 이제 리차드 볼가 그 체어맨이지만 공화당, 그런데 민주당의 마크 워너가 부위원장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초당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리차드 볼과 마크 워너. 그래서 이 정치인들 사이에서의 어떤 케미스트리 같은 것도 중요하고요. 뭐 초선 의원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하원은 늘 2년마다 선거를 해야 되니까 2년마다 돈을 모아야지 되고 또 돈 모으려면은 그 대통령 그 당인 경우 여당인 경우는 대통령의 지지도 필요하니까 대통령이 하는 게 본인과 본인의 개인적이나 정치적인 이념과 맞지 않아도 때로는 본인의 정치적인 그 공약을 바꿔가면서까지 대통령 옆에 줄 서고 돈을 모아야 되니까요. 그에 비해서 상원은 6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느긋하고 보통 하원 의원을 하다가 상원으로 가죠. 뭐 조 바이든 부통령 같은 경우도 다 그랬고 거의 그렇습니다. 그 오바마도 마찬가지예요. 주에서 이 낮은 단계부터 해서 연방 상원 의원 한 번 하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만큼 상원 의원들은 연륜이 있고 또 6년이니까 이 3분의 1씩 이렇게 선거할 때마다 그 바꾸잖아요. 의원들을.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정치인으로서의 그 농도가 짙어지면서 아무래도 그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구분 그리고 그런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해서 상원에서는 이 정도의 그 당파성 없는 대통령 아들까지 소환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밑바탕에는요. 그나마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하원이라도 다수당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여론을 좀 읽는 데서 오는 그런 결론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안 한 지는 꽤 됐어요. 거의 한 2개월 되는데 날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요. 지금은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협상으로 또 문제가 풀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 전에는 지금 이란에 함대를 보내고 이란도 마찬가지 대응을 하고 하는데 이란이 나에게 전화했으면 좋겠다. 전 정부가 이란에 대해서 너무 잘못했고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은 뭔가 법을 위반을 해서 처벌을 받아야지 되고 우리 미국은 이란을 돕기를 원한다. 이런 말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란이 잘 살기를 원하고 이란을 돕기를 원한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이란이 내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입장도 조금 달라지는 분위기도 보이고요. 그러나 또 모르죠. 오후에 또 어떤 말을 할지. 지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자주 바뀌는 말을 즉석에서 기자들에게 답변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는 북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란도 굉장히 잠재력이 있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발전할 그 정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게 낫겠습니다.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협정 지금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잘 풀릴 수도 있다. 또 풀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어제 플로리다주에 가서 굉장히 많이
중국이 지금 무역 전쟁을 하는 데서 너무 많이 그 협상을 어겼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기 전까지 중국이 미국을 속이지 않고 우리의 그 일자리를 도둑질해 가지 않을 때까지 나는 계속 중국을 때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환호를 받았고요. 그리고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런 그 표정이거든요. 만약에 중국이 미국에 가장 큰 보호를 던질 수 있는 것은 그 테크놀로지 그쪽을 향해서 뭐 애플 같은 것이 그쪽에서 다 조립을 해서 뭐 미국으로 팔고 세계로 팔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도 우리는 원래 싸우는 것을 원치 않지만 그러나 그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우리는 싸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무역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럼 중국만 손해 보느냐? 그건 아니죠. 모든 나라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에 수출을 하는 모든 나라도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과의 무역 마찰로 베이징이 좀 경제적인 성장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것도 좀 덜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동맹국의 경우는 한국, 일본, 대만 전부 아주 그 불편해지는데 스마트폰 같은 것 일본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중국에 수출을 하는데 그 수출을 좀 제대로 못할 테고 또 어떤 경우는 마지막 그 맞추는 그 어셈블리 하는 그 공정을 중국에서 해서 미국 같은 데 파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 그런 식이고. 애플은 뭐 최근에 미국으로 공장 좀 옮기고 했지만요. 그리고 유럽 회사가 이제 그 뭔가 이 체인망을 미국하고 중국과 같이 가지고 있을 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뭐야 하나 끊어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란에 대해서 하나 끊어 이렇게 이란과 끊어 하는 것이고요. 뭐 BMW로 예를 들어보자면 그 독일 자동차 메이커 BMW가 그 미국에서 그 뭐 제조를 그 하기는 해요. 그런데 미국에서 제조를 해서 중국으로 팔잖아요. 중국으로 팔 때 베이징과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질 때는 이것도 또 미국의 눈치를 봐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 보잉 같은 데가 아주 힘들어지죠. 보잉은 이제 중국이 캔슬을 해버리면 이 돈이 얼마짜리예요? 중국에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펜, 이 펜도 아마 분명히 메이드 인 차이나일 겁니다. 어디 보면은. 그런데 이런 것을 미국이 많이 수입해서 쓰는 것하고 보잉을 그러면 한 대를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해 가면은 비교해 보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주문을 캔슬한다 하는 경우 보잉의 생산이 줄어들고 그렇게 될 경우는 보잉의 뭐 그 서플라이어인 중국이나 이태리 뭐 영국, 캐나다도 영향을 그 받게 되고요. 또 미국의 농부들은 뭐 대단하죠. 그 소이빈 같은 것 때문에요. 콩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는 뭐 소비자 말씀은 많이 드렸기 때문에요. 중국 소비자도 손해고 미국 소비자도 손해고 하죠. 그 대신에 이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국제적인 회사. 보잉이 손해볼 때 에어버스가 웃죠. 유럽의 에어버스가 보잉 대신에 중국에 뭔가를 팔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인도라든가 중동 이런 모든 나라들이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이 있고요. 일본 자동차 회사도 좋죠. 일본이 지금 자동차 때문에 미국과 그 관세, 무역 이런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국과 미국이 그렇게 싸워줄 때는 일본의 자동차 회사는 이제 그런 그 중국 마켓을 또 뚫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베 신조가 시진핑과 만나기도 하고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라틴 아메리카의 수출업자도 좋습니다. 미국 콩을 중국이 수입하지 않을 때는 그 콩을 라틴 아메리카에서 수입을 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또 뭐 연관이 되는 거고요. 그런 이유로 지금 미국이 이렇게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세계의 글로벌 어떤 그 체인 같은 것을 움직이는 나라와 무역 전쟁을 할 때는 동맹국들과 좀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나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동맹국이 그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게 중국이 미국에 도전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미국의 동맹국은 무슨 죄냐. 함께 의논을 해서 세계의 지금 질서를 한꺼번에 미국만을 위해서 다 깨고 다시 세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 경우는 우리도 미국에 그러고 싶진 않지만 등을 돌려야지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 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계속 의회에 대해서 그 비난을 하고요. 특히 연방 상원이 그 아들을 소환한 것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놀랐다. 서프라이즈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이 아직은 그 자리 보존에 있어서 안전하다고는 하던데 워싱턴 포스트 보도 보니까요. 그런데 요즘 베네수엘라 문제 때문에 조금 불편해지고 있는가 봅니다. 지난주에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90분 했고 북한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크렘린에서는 이제 그 북한의 요구를 푸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그 크렘린이 보도를 했고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라. 미국도 양보를 해야지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었고요.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푸틴 대통령이 내가 베네수엘라에 그렇게 깊숙이 개입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지원 이외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나도 마찬가지다. And I feel the same way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그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지원을 원한다. we라고 푸틴과 이제 묶어서 뭐 그런 얘기를 아무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지원을 하고 있는 마두로라는 젊은 그 정치인이 3번이나 실패를 했잖아요. 기회를 잡는데 첫 번째 1월 달에 그리고 2월 달에 뭐 인도주의적인 차량 뭐 여러 가지 미국이 실어서 보냈을 때 그 시위대가 오히려 화염병을 던져서 불이 나버렸고 그리고 며칠 전에 뭔가 군인들이 다 내 옆에서 나를 지원할 거야 했는데 불과 몇 명 나타났고 이렇게 3번이나 실패를 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요. 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 저돌적인 전략을 펼쳤나 하면서 그런 저돌적인 전략을 펼친 게 존 볼튼이기 때문에 개입을 너무 강하게 하고 존 볼튼에 대해서 지금 불만족스러워한다 하는 건 나오고요. 이제는 요 며칠 사이에 그 군사적인 개입에 대해서 그걸 안 하는 쪽으로 조금 그 빠진 것 같대요. 더군다나 이제 푸틴과 대화를 하고 난 뒤에 푸틴이 지지를 하잖아요. 현 정권을 마두로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그 새로운 젊은이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오히려 오늘 그 이란에 대해서 더 좀 그 강한 뭔가 그 개입 정책 또 그 군사 정책 뭐 뭔가 군사력이 동원되는 그런 것에 기우는 것 같다 했는데 좀 전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 얘기 들어보니까 이란이 나한테 전화를 해라 왜 전화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것도 뭐 꼭 그렇다고만 볼 수도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아닌 것 같아요. 아마 하고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제가 어제 밤에인 거였던 것 같아요. 잠자기 전에 로스앤젤레스 한 집에서 그 총이 1000정이나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디죠? 그 브렌트우드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벨에어 맨션에서요. 하고 보니까 또 게리 패밀리와 연관이 있는 이 집 주인인 여성이 게리 패밀리의 한 아들과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이 여성이 함께 살고 있는 남자가 결국은 이 집에서 총을 만들어서 팔았다 하는 첩보에 따라서 어제 그 LA 그 관계 당국이 가서 덮쳐서 그렇게 됐다. 그런데 1000정을 집에서 만들어서 팔고는 했는데 보석금은 또 $50,000밖에 안